배려의 기술.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는 법은 따로 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 남부럽지 않게 사는 친척이 가난한 친척을 초대한다. 그동안 너무 마음 쓰지 못한 것 같아 저녁이라도 대접하려는 것이다. 남산 기슭에 자리 잡은 번듯한 고급 중식당에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소 선택에서부터 잘 사는 친척의 선의는 흉해져 버린다. 부자 친척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휑하니 남산을 올라 식당에 도착한다. 하지만 가난한 친척은 추운 날씨에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도 한참을 걸어서야 겨우 식당에 도착한다. 아무리 맛으로 유명한 식당을 선택했다고 해도 형편없는 대접일 수밖에 없다. 대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엔 먹을 것만 주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더구나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접은 점점 어려워진다. 내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누군가가 점심 식사에 나를 초대했다. 당일에 알려준 약속 장소는 우리 회사에서 왕복 3시간은 좋게 걸리는 시내의 북쪽이었다. 그 사실을 하루 전에만 알았다면 병원에 입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대를 정중히 사양했을 것이다. 다녀오기는 했지만 거기까지 가면서 결국 내가 그를 대접한 셈이 되고 말았다. 생선회를 먹을 줄 아는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의 취향과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최고의 식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덜컥 장소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초대 자체가 분명히 감사한 일이지만 상대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는 배려가 더 큰 대접일 것이다. 참 기막힌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광복 60주년 행사에 콜롬비아 출신의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결국 허위로 밝혀졌는데 문제는 그 배경이다. 최모 씨는 해외 연수를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콜롬비아인에게 한국에 꼭 한번 오라고 말했다. 지나가는 인사 말일 뿐이었는데 그에게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그의 입국을 방해하기 위해 그를 테러리스트로 신고한 것이었다. 한국인 친구를 찾아왔다가 테러리스트로 몰려 조사를 받고 돌아간 그 콜롬비아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사람을 믿었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한동안은 거울도 제대로 못 쳐다봤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상대방의 헛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다. 언제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 막연한 인사말, 조만간 만나자고 하는 전화의 끝인사처럼 아무 의미 없이 덧붙인 그 한마디를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그런 말들을 내뱉는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모자 그림은 사실 코끼리를 삼킨 구렁이를 표현한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여우는 가장 소중한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안다. 겉으로 보이는 일부분만으로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편견도 견제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 상처받는 일도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더 영향을 받는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건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을 간단한 스킬로 치부하는 이도 있다. 그것이 스킬이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몸에 뵐 정도가 아니라면
본인에게 늘 낯설고 멀 뿐이다. 하루아침에 익힌 스킬로는 뒤돌아서 아차 싶은 순간들을 심심찮게 겪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 그것은 기회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어젯밤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암에 걸려 몇 번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나는 그 사실을 완쾌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20년 전 첫사랑 남자가 암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기분이 참으로 묘하다. 그나마 감사하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20여 년 동안 인터넷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가 살아온 것이 다행이었다. 그날로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 시간도 장소도 나 편한 대로 정하려던 그다. 약속 시간에 도착하니 그는 이미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만큼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똑같네? 그의 첫마디였다. 그냥 그대로 20살 때처럼 어제 만난 것처럼 안부를 묻고 일상을 말한다. 평소 과용을 하지 않는 나이지만 그날만은 쉽게 시킬 수 없는 고급 와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시켰다. 그리고 맛있게요. 꼭 진짜 맛있게 해주세요. 식당 직원에게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달라는 당부를 몇 번씩 하고는 주문한 저녁을 그와 함께 먹었다. 내게는 그에게 그 식당을 통째로 사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저녁 시간이었다. 그거 기억나? 그때 거기 생각나? 우리들의 추억이 가장 맛깔스런 안주가 되어 주었다. 나는 미안할 정도로 지난날의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입었던 옷, 우리에게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그는 마치 어제 일처럼 말했다. 그는 내 머릿속에, 아니 내 가슴속에 훈훈한 지난날을 다시금 전하며 그렇게 날 대접했다. 첫사랑을 만나면 모두 다 실망한다던데 그는 20살 그대로였다. 말투도 동작도 그리고 눈빛마저 그랬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대접이었다.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결과가 아닌 과정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연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거하게 날 대접해 주었다. 밥값을 계산하겠다는 나를 만류하는 그를 이기고 결국 내가 계산을 했다. 이 돈을 부유금으로 내지 않게 해줘 너무 고마워. 내가 웃으니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웃는다. 그가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 오늘 내가 사는 밥을 먹어주어 너무 고맙다.